지금 김경률 회계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김경률 갑자기 마포 의뢰 정청래랑 붙어라 그러면서 그냥 손을 들어줘 버리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 어제 김경률 네. 회계사를 잠깐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김경률 회계사가 최고위원 비대위원 회의 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상당히 옹호하길래 또 김건희 리스크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얘기를 안 하고 막 그러길래 좀 방송 나와서 비판을 했더니 저는 저보고 되게 좀 차갑게 대할 줄 알았더니 되게 반갑게 막 손잡으면서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화력은 있구나. 정치인의 기본 자질은 되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저께 6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마포를 나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청래인데 네. 이게 될까? 어쨌든 일단 그리고 586 운동권 척결을 위해서 본인이 분기탱천해서 그 프레임으로 나가는 건데. 네. 근데 본인도 586 운동권 아닌가? 뭐 거기에 속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막말하지도 않고 네.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막말은 하지 않아도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아니 진영 논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 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같은 게 그거를 방어해줬다. 아니 그래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디올백 받은 거는 사줘야 된다고 또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인정해 주세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네. 그냥 네. 희생양으로 그냥 희생양? 바치는 거죠. 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서 이기기 위한 공산이 아니라 그냥 던져놓고 나서 쉽죠. 계속해서 김경률과 정청래의 각을 세워서 뭔가 다른 어떤 선거 전반에 대한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땔감이에요, 땔감. 말하자면 뭐 586 운동권 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보낸 건 같은데 저는 이제 요거와 이제 논외로 요새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한동훈 비대위를 보면 금기어가 있어요. 뭡니까? 김건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을 올리는 순간 저는 솔직히 몰래 조용히 사라진다고 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리 와 잘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이 나라의 넘버원이 누구일까? 라는 좀 생각을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래도 디올백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보면 혼났을 거예요. 아마. 약간 좀 이렇게 물고가 트인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건 아마 저는 역할극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비대위에서 이런 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비호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속내는 그런 거예요. 본인도 회계사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합리적 사고를 못 한다는 건 이미 본인의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버렸다.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 그리고 사실은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맞아요. 그 뭡니까 가로등 사업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다 자료를 내놓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이 잘못된 아주 그때 당시에 허황된 주장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그걸 뭐 거의 무슨 뭐 정치 자금 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또 사과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객관화가 많이 지금 그 이후에 급속히 결여돼 가고 있다. 특수부식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 끝을 딱 정해놓고 본인이 판단을 굉장히 잘못했거든. 그것도. 저는 사모펀드에 관해서 제가 그 조국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을 제가 비판을 안 했으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좀 쪽팔리지. 네. 하지만 저는 적당한 비판. 사모펀드를 가입한 거는 그 자체가 민정수석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나 같으면 안 했다라고 오프닝으로 말했어요. KBS에서 제일 빨리 비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저도 당시에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 처신은 부적절하다. 그 처신 자체는 부적절하다. 근데 그 나중에 막 이렇게 언론에서 조선일보나 뭐 김경률 회계사나 이렇게 했던 팩트들에 관해서는 그게 팩트가 아니었고 그랬으면 좀 사과를 해야지. 사과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주제가 아니라서 오늘 다른 주제로 가시죠. 이게 이재명 그 의원 지역구에는 또 원희룡 의원을 공천한다는 것 이것도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 아니, 원희룡이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렵죠.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희생양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재물이죠. 희생양이다. 근데 김경률 회계사나 원희룡 전 장관은 네. 본인이 다 그래요. 내가 나가가지고 그냥 돌덩이 치우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술 한 잔 술이 식기 전에 와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경률은 그렇다 쳐. 원희룡은 대선 후보잖아. 본인 네. 생각이 좀 확실히 이겨야 뭔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거 근데 아니야. 아름답게 아깝게 좀 야당 당대표에 대해 도전해서 졌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패배가 아니냐. 그럼요. 라는 생각을 그런가? 하는 것 이게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은 손해볼 건 없어요. 손해볼 게 아니, 없어. 손해보죠. 아니, 손해볼 거. 정치적으로 왜요? 길게 봤을 때 본인은 원희룡 전 장관은 대권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제주지사도 했어, 뭐 배지도 달아봤어요. 그 다음에 장관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비호하느라고 또 사랑도 듬뿍 받아놨잖아요. 근데 마일리지가 많아. 거기에다 그 마일리지가요. 이재명 쓸 수가 없어요. 야당 대표에 도전을 해서 이기면은 아주 운이 좋은 것이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박빙으로 지면 이긴 거나 다름없다. 아예 참패만 아니면 본인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천경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 총선 재보궐 경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 10% 정도면은 한 20% 정도는 났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을 하고 여기서 내가 박빙으로 지고 나는 이 희생한 이 보수의 희생양으로서 나의 지분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많아요. 그게 외부에서 이제 장소에 보기에는 없어 할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에는 너무 많다. 이 정도면 나는 다음 차기 대권 후보에 반열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계산이기 때문에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소영주 부대변님도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배지를 못 단 정치인이 네. 과연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한 3년이나 남았는데 노무현 비교를 많이 하던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야. 처음에 배지 달고 청문회 스타로서 와 대통령감이 나타났네 라는 인정을 받았었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부산에 가서도 출마하고 몇 번이나 종로에 가서도 네. 막 출마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거랑 원희룡 장관과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그렇지. 뭐 보수파 지역에서는 또 이준석, 뭐 유승민, 있지. 홍준표 이런 대권주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배지 없이 그 4년 동안을 견딘다?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배지 한번 더 다는 게 본인한테 큰 의미가 없을까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 부대변님이 하이리스크 참모야. 하이리턴인 게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배지보다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변님이 원희룡 전 장관의 참모야. 어디 출마할까? 개항 출마라고 하겠어요? 아니 참모라면 안 하죠. 안 하죠. 정신 차리세요, 그러지. 그러지만 제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이다, 내가 플레이어다 하면은 한번 승부수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4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불과 2년 반 정도면 장이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반이면 이거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한 1년 후야. 1년, 사실은 1년이지. 예. 왜냐면 선거를 한 1년 예. 빼버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 계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폭발력을 가지고 다음 보수 정권에 내가 대표주자가 되겠다. 라는 욕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김경률 회사 같은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왜 그랬지? 그러니까 본인 인생 자체가 다 그냥 너무 꼬이는 부정당하고 것 같아. 망가지고 재물로 하다가 제가 봐서는 나중에 뭐 어디 떨어지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정권에 살았으니까 뭐 곳간에서 뭐 하나 꺼내 주겠죠. 증권거래소 이사장. 뭐 등등등등. 아마 그런 거기는 것들이 기재부 모피 아들 때문에 절대 못. 아유 지금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인데 뭐. 네. 검사 출신이 아니잖아 김경률은. 회계사 출신. 한동훈은. 근데 그 대신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을 방어를 해줬으니까 거기 갈 수 있지.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그렇죠. 방어를 해야지.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모종의 뭐 어떤 딜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눈빛으로 아는 거죠. 선수 간에. 여기에 희생해 주면 네,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잊지 않겠습니다 정도만 해도 솔직히 정권이라는 게 지금 한 2, 3년 남았으니 자리는 차고 넘치잖아요.
저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저는 김경률 뭐 비대위원은 그냥 그런가? 뭐 재물로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김경률이나 원희룡 이 두 분이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총선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는 그러니까 아닌 것 무슨 같아요. 자객공천 이 말, 이 단어 자체가 그렇죠. 있잖아요. 자객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아. 그럼요. 아. 가서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맞아요.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비전은 제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선출직이라는 그 무게감을 견디지. 그렇지. 그냥 나는 쟤를 자객이라는 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덩이는 포크레인 가지면은 금방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의 큰 지도자급에 그렇죠. 들어섰잖아요.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보다 더 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내가 잡을게요. 정청래 잡을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좀 아쉬워요. 그렇지.